거래가 없는데 왜 계속 올라가느냐. 시세가 10억이에요. 10억에 팔라는 사람이 9명이 있습니다. 저 혼자 아무 메리트 없이 12억에 팔겠대요. 허송세월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실거래가가 10억인데 물건이 저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부를까요? 여러분이라면 입장이 바뀌면 얼마나 부르실까요? 전 가격에 비해서 강남 기준 굉장히 점프를 많이 한 실거래가가 찍히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설명이 어렵겠죠.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정말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예. 이제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까지도 6억을 넘는 그런 매매가도 보이고 있는데 예.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가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제 견해는요. 저는 이제 시장에 대한 견해는 아주 단순하거든요. 시장은 내년까지 계속 오를 겁니다. 오, 내년까지요? 예, 제가 이제 나오기 전에 걱정을 한 게 제 스타일이 원래 이래서 저는 제 주관이니까 그냥 솔직하게 그렇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뭐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수도권 그리고 광역시와 지방까지 전국이 전부 다 내년까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지역을 뛰어넘어서 말씀하신 대로 뭐 생수기나 아파텔이나 오피스텔까지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 모조리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정말 사람들의 수요를 외면받는 곳이 아니고서는 지역 그리고 상품을 초월해서 이제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계속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유는 이제 당연히 시장을 구성하는 요소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건데요. 저도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미래를 이쪽에 걸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본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구성 요소로 시장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이게 틀렸을 땐 저도 대가를 치러야겠죠. 근데 지금 일단 첫 번째적으로 보면은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집값은 다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유럽권의 선진국은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려서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다는 건 누구나 인정을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얼마나 많이 올랐냐, 뭐가 올랐냐의 문제인데 지금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지금 부동산 생태계가 좀 많이 예전과 달라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이 오해하실 거 아는데 저는 다주택자가 위축되고 다주택자가 없어지고 건설사가 위축됐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년까지 올라갈 거고 첫 번째로 다주택자를 위축시키기 시작한 게 2017년도부터거든요. 2017년도 8월 이후로 다주택자를 위축시키지 않은 적이 없어요. 다주택자를 위축을 시키면 물론 이제 정부에서도 뜻이 있고 취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옹호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만큼 여러 가지를 신경을 썼을 텐데 다주택자를 위축시키기 시작한 이후로 전세에 대한 공급이 줄어들 거는 너무나 단순한 거거든요. 2017년도 이후로 이제 3년 동안 지속이 되다가 2020년도 7월 달이네요. 7월 달에 임대 입법부터 통과가 돼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게 가속화를 시켰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다주택자의 위축 그리고 거기 플러스 알파로 임대 입법 3법이 도입이 되면서 전세 시장이 많이 힘들어졌는데 이 전세 시장은 이렇게 쉽게 건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 이미 과거에 80년대 정권 때 임대법을 도입을 해서 전세가가 많이 오른 적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 일기 신도시 입주가 있어 잡혔지만 이번에도 그런 효과는 저는 예상이 됐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전세가라는 거는 사용 가치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매매 가격은 소유의 가치잖아요. 아시듯이 서울엔 자가 점유율이 높지가 않으니까 이 소유에 대한 가치를 밑받침하고 있는 게 사용의 가치인데 사용의 가치 자체를 올려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아파트가 전국적인 시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KB 시계열을 보시면은 이번 주를 기준으로 봐도 내려간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진짜 다 빨갛고 그쵸. 없더라고 내려간 곳이.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많은 분들이 투기꾼들이 으쌰으쌰 신났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이게 전국적으로 내려가는 곳이 없이 다 올라가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다 올라갈 수는 없어요. 어느 지역은 아파트를 많이 짓고 어느 지역은 덜 짓는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지으면 미분양이 나고 미분양이 나면은 언젠가 주택이 부족하면은 또 집값이 올라가면 또 분양을 하고 이런 사이클이 있는 게 정상 시장인데 전국이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오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면 서울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산, 대구도 일어나겠죠. 그리고 전세 시장에 대한 법은 전국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건 수요 공급을 떠나서 뭔가 작용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전세와 인플레이션 두 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 자체가 이미 공급을 너무 줄였기 때문에 수요는 다 달라요. 많은 분들이 수요와 공급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봐도
수요는 맞출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께서 집을 언제,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비싼 걸 살지는 아무도 못 맞춰요. 이게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곳이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초등학생이랑 프로로 전문으로 투자하시는 분이 경쟁을 해도 초등학생이 이기는 경우가 나옵니다. 아무도 못 맞추거든요. 근데 이런 수요는 맞추기가 어렵지만 공급은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요. 인허가가 나고 착공을 한 다음에 아시겠지만 준공을 때리면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 공급 자체가 수요를 얼마를 잡든지 간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본조차도 아직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 자체가 완전히 꼬여버린 시장에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타고 전세 시장까지 건드렸으니 전국적으로 한동안 입주에 대한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걸까요? 예,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그거에 대한 의견은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지금 어제 사두면 지금 내년까지는 상승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후년에 만약 하락이 되더라도 그 기준 변함이 없으시는 거죠? 예, 내후년에도 하락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후년도요? 네. 예, 인허가를 하면은 3년 정도 후에 준공이 되거든요. 네. 이거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인허가를 내리면 2021년도니까 2024년도에 입주를 하겠죠. 쉽게 얘기해서 2024년도를 지금 예측하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무리가 있지만 2022년, 2023년은 인허가 물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세대가 실제로 공급이 될지 우리가 추측이 가능하죠. 물론 그 중간에 구축 매물, 다주택자의 규제를 풀어서 구축 매물이 나오게 하거나 전세 시장을 뭔가 특이한 방법으로 다시 돌려놓는다면은 공급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기서 공급은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간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곳이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제대로 중간에 풀리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이대로 가면 공급이 2024년도 이후에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못 맞춰요. 근데 2023년도까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내 집 마련을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근 2006년 시장과 예.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새 다들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그 과거 시장부터 비슷하다 보고 있는데 예. 그러면 이제 그 시장을 20대들이랑 30대는 잘 모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06년과 지금 공통점이 뭘까요? 어떤 점들이 비슷할까요?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이제 계속 오르다가 2008년도부터 꺾였다고 대부분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조금 더 상세하게 아실 필요가 있는데 2007년도까지 많이 올랐고 2007년부터 2008년도까지 조금 더 올랐고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출렁거리다가 다시 원상 회복을 했다가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흘러내린 거거든요. 이게 정확한 서울에 대한 매매에 대한 분석인데 2006년도는 서울의 주요 지역이 오른 게 아니라 2006년도부터 2007, 8년도까지 서울 외곽이랑 경기도, 인천시가 순차적으로 올랐어요. 외곽이 오른 거죠. 그쵸. 중심지는 이미 올라 있었고. 중심지는 2001년도 이후로 이미 올랐죠. 2004년도까지 올랐고 2004년도부터 1년 동안 평범하다가 2005년도부터 다시 불장이 됐었죠. 굉장히 무서웠죠. 2006년도의 상승장이 지금보다 무서웠을 겁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상승을 했고 아무 이유 없이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이 2배씩 올랐죠. 지금 물론 이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그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전부 다 제 분석이어서. 네, 괜찮습니다. 2006년, 2007년도에 진짜 투자 고수하시는 분들은 서울에서 돈을 뺐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시장을 잘 보시는 분들은 전세 가격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다주택자에게 있어서 전세는 어떤 존재냐면 내가 이 집을 사서 단순 투기 목적이라면 전세 입주가 필요해요. 그 집이 이용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탈 사람이 없으면 깡통이고요. 아무리 좋은 집도 거기에 살아줄 사람이 없으면 시멘트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동산을 미워하는지도 몰라요. 전세 가격은 이 집의 사용 가치예요. 전세가율이란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 2006년, 2007년도에 서울의 전세가율이 3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30% 미만이요? 실제로 사용하고 싶은 사람보다 이 집을 소유해서 차익을 남기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지금과 수요 공급도 달랐고 전세 시장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정상이었거든요. 전세가율이 그 정도까지 치달으면 사람들이 더 이상 사는 거를 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세가 너무 싸잖아요. 너무 사는 것도 부담스러워질 것 같은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집이 10억인데 전세가가 3억. 어떠세요? 전세로 살고 싶은 욕구가 그 와중에 지금과 같습니다. 비해서 전세 공급이 정상적이다? 집은 이미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사긴 부담스러운데 10억까지 올라서 부담스러운데 마침 전세가 3억인데 3억의 물건이 있다. 살까요? 아니요. 저는 전세로 살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죠? 지금 전세가율이 그 정도 떨어지진 않은 것 아닙니다. 같아요. 집이 10억이면 전세가 눈에 보이기엔 6억이어도 실제로 가면 7억, 8억을 부릅니다. 그것도 거래가 척척 되죠. 그런데 또 매매가는 가만히 있나요? 매매가는 또 올라갑니다. 전세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전세를 구하러 갔다가 매매로 옮겨 타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최고가의 집을 사고 있는 선량한 내 집을, 거주할 집을 찾고 있는 선량한 분들이에요. 즉, 그때와 제일 큰 차이점은 전세가율, 전세 시장입니다. 그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도 가격이 떨어질 그런 기조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네요.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때 시장이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올라서 막바지, 인천까지 오르고 노동강까지 오르면 끝났다고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공부를 하지 않은 거예요.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2008년도에 서울 부동산 시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부자분들, 자산가분들을 많이 만나면 놀라운 얘기를 해주세요.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롤러코스터를 탄 건 맞아요. 물론 2008년도에 잠실에 입주가 있었고 강동구에도 입주가 있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MB 정권 때 혁신도시, 기업도시, 그리고 이제 보금자리 주택, 30여 개의 보금자리 주택을 설정하면서 사람들을 청약시장으로 내보낼 수 있었던 건 공급이 있었고 어느 정도 전세 공급이 있어서 사람들을 글로 모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2010년도부터 서울은 내리막을 탄 게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이 끝났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저는 부동산 시장은 음악에 비유하자면 멈추지 않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악은 영화에도 나왔었지만 느려질 뿐 멈추지 않아요. 2010년도에 대전이나 부산 시장을 보시면 특히 부산은 활활 타올랐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부산이 타올랐고 2009년도에 늦게 합류한 지방도 있죠. 쉽게 얘기해서 2008년도에 서울은 멈췄지만 일부 광역시는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순차적으로 불타올랐고 2010년도부터는 서울에 있는 전국에 있는 소형 아파트 1억 미만의 저렴한 아파트들이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게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4년 동안 이어졌어요. 유동성장, 묻지마 투기였습니다. 2014년에 끝난 게 아니죠. 2013년도부터 경기도 외곽이 다시 살아났고 2015년도부터 서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끝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감소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래량이 감소한다면 보통은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게 왜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너무나 멋진 질문이지만 사실은 이 현상을 보고 캐치를 하셔야 돼요. 거래가 줄고 매물이 없는데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정상이 아닌 거잖아요. 아주 쉬워요. 저는 부동산 시장을 공부할 때부터 처음부터 유동성장 그리고 수요, 실수요장 두 개로 나눠서 보거든요. 유동성장은 뭐냐면 제가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주식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은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 게 아니면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누군가에게 욕을 먹을 거 알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전 묻고 싶어요. 선생님이 주식을 10,000원에 사서 나중에 9,000원에 팔 거라면 왜 삽니까? 답을 못 할 거예요. 이게 유동성장이에요. 내 돈을 돈으로 불리고 싶은 마음. 그게 부동산 시장에 있고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영원히 있어요. 이 한국 자본주의 사회의 유동성장 투기는 영원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집 마련한 실수요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이 유동성장에서는 거래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주식에 있는 얘기잖아요. 거래량이 터졌다. 여기 그래프 거래량이 터졌다 하면서 막 올라가잖아요. 거래량이 없으면은 안 팔려요. 왜냐면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 사람이 던져야 되거든요. 근데 실수요장은 그렇게 돌아가질 않아요. 필수제잖아요. 내가 들어갈 집이 필요하니까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래가 없는데 왜 계속 올라가느냐? 매물이 없기 때문이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공급이 너무 줄면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집을 살 사람이 줄어든 그것보다 매물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을 살 사람이 10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었다면 이 매물이 부동산 중개사님한테 물어보시면 10년 넘게 하신 분들 10개가 한 2개로 줄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수요자도 절반으로 줄었지만 공급은 20%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급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다시 봤을 때 거래량은 줄어들겠지만 이 살라는 사람이 고를 수 있는 집은 더 줄어들어요. 근데 살라는 사람이 고를 수 있는 집이 줄어들었다는 건 뭔 뜻이냐? 집을 팔고자 하는 매도인끼리 서로 경쟁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저랑 같이 집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10명일 때랑 내가 집을 혼자 팔 때랑 부를 수 있는 호가는 다릅니다. 내가 집을 10명이 같이 팔 때 호가를 아무리 높이 불러봤자 제 집은 팔리지 않아요. 제가 무슨 수 써도 팔리지 않는다는 걸 여기 채널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전 믿어요. 시세가 10억이에요. 10억에 팔라는 사람이 9명이 있습니다. 저 혼자 아무 메리트 없이 12억에 팔겠대요.
허송세월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실거래가가 10억인데 물건이 저밖에 없습니다. 얼마에 부를까요? 여러분이라면 입장이 바뀌면 얼마를 부르실까요? 12억? 13억? 근데 이 집은 꼭 필요한 집이에요. 그게 어쩌다 팔리는 지역이 선별적으로 나오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로 거래량은 적지만 전 가격에 비해서 강남 기준 굉장히 점프를 많이 한 실거래가가 찍히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설명이 어렵겠죠. 정말 신고가를 찍히는 곳들이 많이 네. 있더라고요. 거래량은 없는데 하나가 거래가 되면 이게 1억이 오르는 곳도 있고 2억이 오르는 곳도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좀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집을 팔 수 있는 분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호가를 낮게 팔 바엔 팔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매물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 줄어들죠. 경쟁도 줄어들고 경쟁이 주니까 호가가 올라가고 그 호가가 거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집값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죠.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급해지죠.